뉴스 속으로 훅 파고듭니다. 훅 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훅 파고들 이야기 탈북민들에 관한 얘기라고요? 네, 얼마 전에 한 탈북 남성의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문과 우려가 커졌죠. 예. 네. 20대 남성이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있었을까? 또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는데 우리 당국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었을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남성이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사실 여부나 그러한 발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남한 땅에 정착했는데 왜 다시 사선을 넘어서 북한을 향했느냐는 점입니다. 뭐 적응을 못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이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 중을 받는 중이었다면서요. 네. 처벌이 두려웠던 거 아니에요? 저희 취재팀은 그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딱 3년 전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탈북 방송인 임지연 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단독 보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임 씨를 비롯해서 다시 북한을 찾아간 탈북민들의 주된 월북 이유는 생활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거든요. 이번엔 좀 달랐죠. 근데 네. 남한에서 저지른 범죄에 그로 인한 처벌이 동기가 됐다.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범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 이번 월북자 한 사람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월북 동기가 된 이번 탈북민의 범죄 그리고 그 이유를 취재해서 이번 훅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이번에 월북한 그 탈북민은 성범죄를 저지른 게 뭐 확실하긴 확실해요. 편의상 이번에 탈북한 이 남성을 A씨라고 부르겠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가 됐고요.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이달 1일에 구속영장까지 신청돼 구인영장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전인 19일 이미 한강을 넘어서 북한으로 건너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뭐 영장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뭐 범죄 사실은 거의 뭐 확실히 보이네요. 네, 경찰은 A씨의 DNA와 같은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를 했고요. 네네.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이고 본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만 혐의는 충분히 다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증거가 일단 다 확보가 됐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뭐 이처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탈북 여성들이 남한에서 뭐 수사기관, 정보기관 요원들한테 성폭행 당한 이런 사건들은 간혹 사건이 있었죠.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탈북 여성이 탈북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북으로 돌아갔고. 근데 이런 사례가 비단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다. 찾아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더라고요. 2013년에는 의붓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탈북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기도 했고요. 같은 해 탈북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성상납을 요구한 탈북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중국에서 체포위험에 처한 탈북 여성을 협박해서 성폭행한 탈북 남성이 적발됐고요. 예. 그보다 앞선 2010년엔 북한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서 네. 성폭행한 탈북 남성도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이 다 탈북 남성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도 예. 알고 지내던 탈북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탈북 여성을 직접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 말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 사람들을 알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하나원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또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둘 다 학교에서 알게 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지내봤고 또 같은 고향에서 왔으니까 동질성도 있고 하니까 친구 2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했고 같은 북한에서 온 사람 더 이해를 더 잘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더 용서가 안 되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하나원에서 만난 뒤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남성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서 통계 자료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지난해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로 수감돼 있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탈북민 수는 2017년 14명, 2018년 15명,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6명이었고요. 그런데 숨겨진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체 탈북민 규모가 한 3만 명 되잖아요. 한 3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 16명 정도가 성폭행 범죄로 처벌돼서 수감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숨겨진 피해가 훨씬 많을 거라는 게 탈북민들의 증언이라고요? 네, 앞서 들으신 피해 여성의 사례 그리고 월북한 A씨의 범죄처럼 탈북 남성이 탈북 여성을 상대로 자행하는 성폭력이 심각하다. 이런 게 내부의 이야기입니다. 탈북민이면서요. 탈북민을 돕는 남북 하나재단 이사를 지낸 현인의 이화여대 초빙 교수는 남과 북의 문화가 워낙 달라서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탈북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성폭행, 성희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웬간하면 다 견뎌야 되는 걸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고 또 여자들도 그래요.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원래 생각 외로 많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 못하죠. 시선을 받으면서 말할 그런 용기도 없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조사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말 안 하죠, 사람들이. 성희롱 뭐 이런 거는 범죄인 것도 잘 모르고 네. 또 뭐 성폭행 같은 심각한 상황을 당해도 문제 제기할 상황도 아니다. 네, 탈북 여성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겪은 이들이 꽤 많은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북한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남한 사회와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 크게 둔감하다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대번에 네 행실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핀잔이 돌아올 정도라고 해요. 우리 사회도 과거에 그랬었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당신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인식이 남한에 내려온 후에도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심각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좁잖아요. 그럼요. 예. 아름아름 건너 다 아는 사이라면서요. 손가락질 받으면은 대번에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가해자들 역시 죄의식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네. 성폭력에 관한 북한의 실상이 강제추행과 같은 죄는 아예 북한 형법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거든요. 없다고요, 아예?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처벌받지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북한법에서는? 예. 또 강간죄 같은 게 있어도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데요. 이 점은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자문위원인 전수미 변호사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북한 형법에 우선 강제추행죄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성을 만지면, 그러니까 그 성적으로 만지면 그게 범죄가 된다는 것도 인식조차 못하는 분들 상당수 많으시고요. 내가 왜 그 여자를 만진 걸로 인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항의하는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특히 강간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권력형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1년에 한 5건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처벌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네.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이 정도로 크네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은 여성차별 철폐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었는데요. 네네. 2015년에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5명뿐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에서 네. 성폭행죄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5명?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네요. 처벌되지도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전 이렇게 들리는데 네. 그런 데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게 죄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서 저희가 만났던 그 성폭행을 당한 탈북 여성은 남한에 내려와서 처음에는 성폭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성과 관련한 교육 자체를 받은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갖는 그 탈북민들 안에서는 남한에 정착한 후에도 여전히 성폭력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시죠. 노래방에 가서 같이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러면 막 취해 있는 친구들 이런 상황이 나잖아요. 만지고 그래요. 저 봤어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 같은 자리에 끼었으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거예요. 같은 사회에서 이질성, 동질성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 음성 변조가 좀 돼 있어서 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답답하실 수가 있어.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노래방에 가서 같이 친구들 모아서 술 마시고 놀잖아요. 이러면 취해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지고 그래요. 저 봤어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 자리에 끼어 있으면 그런 행동 안 할 거예요. 같은 사회에서 이질성, 동질성 이런 것 때문에 하는 행동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행동을 못 하는데 탈북민들끼리 있으면 쉽게 이런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게 범죄다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 못하는 것이죠. 예. 이게 지금 이번 얘기의 시작이 됐던 게 A 씨 얘기잖아요. 네. A 씨.
이렇게 수면 아래 가려져 있는 A씨가 탈북민들 사회에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죄의식도 크지 않고. 맞습니다. 근데 성범죄 외에도 북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거든요. 남한에 와서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가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또 북한에서 개인 간 폭행은 법적 처벌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이러니까 남한에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전과가 생기는 경우까지 종종 있는다는 겁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이런 뭐 교육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하나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긴 하는데요. 그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총 12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하나원 네네. 교육이. 네. 그때 정서 안정에서부터 진로 지도, 정착 지원, 시장 경제 등등 그야말로 한국에서 태어나 어른이 될 때까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익혀야 됩니다. 좀 짧아요. 12주. 짧은데 그중에서도 남한 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은 단 4시간입니다. 4시간? 네. 4시간 동안 남한 법을 익혀야 돼요. 그때 교육을 한다고 해서 뭐 체득이나 할 수가 있을까요? 남북 하나재단 이사였던 현인혜 교수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하나원에서 좀 하긴 하는데 하나원에서 배울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요. 하고 바로 듣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핸드폰 강의 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배워서도 머리에 들어도 안 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머리에도 잘 안 들어가는 시간이지 4시간이다 그 얘기인데 네. 뭐 모든 거를 뭐 1년, 2년 이렇게 가르쳐줄 수는 없죠. 물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얘기는 짧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뭐 남과 북의 기준이 현격히 다른 문제를 두고는 죄의식이 떨어지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탈북민들한테 어떤 꼬리표를 붙이거나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적응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에서 원치 않게 뭐 낙오자가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번처럼 다시 월북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건 막자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성에 관련해서. 우리도 사실 잇따른 미투 사건으로 사회가 큰 홍역을 겪으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크게 오른 게 사실이잖아요. 예. 덜컥 다른 사회에 살게 된 탈북민 역시 가해든 피해든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못지않은 노력 또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A씨 사건을 계기로 이 탈북민들의 성에 대한 다른 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